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북한에도 가정의 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북한의 국가적 명절과 민속 명절들, 이제 한국에 있는 명절들과 북한에 있는 명절들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참 한국에 와서 처음 봤을 때는 가정의 달이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참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한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정의 달을 정해놓고 이제 그 명절을 세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저희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남조선 사회는 못 먹고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사람 못 살 때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이 사람을 위주로, 모든 것은 사람이 우선이다, 이걸 우선으로 내걸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책이나 모든 그 복지 정책이나 인간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노인복지, 사회복지, 어린이, 장애인 이런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북한은 누구나 다 잘 사는 사회주의 사회라는 이런 명목하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로는 정말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체제로 이제 그 교육을 받아서 정말 북한만큼 잘 살고 교육이 잘 돼 있고 뭐 그런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 틀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사회라는 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나 같잖아요. 전 세계를 들어가 볼 수 없는 인터넷 자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인터넷이 된다고 해도 국내에서만 지금은 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저희 시대 때는 저희가 학교를 다니고 뭐 정말 그 사회생활하고 군복무 시절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할 때까지도 북한 사회는 핸드폰이라는 것도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고요. 있었다가 잠깐 그 김정일이가 신의주에서 그 대폭발 사고로 일어나면서 핸드폰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서 핸드폰이 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고 인터넷 자체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북한에서 국내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인터넷이 된다고는 하는데 전 세계를 들어가 볼 수 있는 인터넷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김정은이가 잠깐 나오지 않았을 때도 정말 전 세계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북한에서만의 그 정치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외부에 누출이 되면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평양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말 중앙당에서 일어난 일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서는 국가적 비밀이 외부로 누설이 되는 걸 이제 백방으로 그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설사 평양이나 북한 지역에 들어갔어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을 촬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외부에 북한 정보가 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저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그 교육만 받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이라는 그 남조선 사회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그 안 좋은 교육을 받아왔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시설들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정말 가정의 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해마다 바뀔 때마다 가정의 달을 이제 지나갈 때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미어질 때도 있고, 정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의 달을 이제 이 한국에 와서 같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정말 추억의 그 옛 이야기도 나누면서 고향 생각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 엄마도 살아 계셨으면 정말 한국에 모셔오고 싶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 아빠 엄마는 다 하늘나라에 가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북한에도 가정의 달이 있는지, 북한에는 어떤 명절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우선 가정의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그 8대 기본적으로 세고 있는 최대 명절인 8대 명절이 있고요. 민속 명절을 4대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명절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래서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세고 있는 8대 명절은 음력으로 아닌 기본 정월로 하고 있는 1월 1일 설 명절이겠죠. 그래서 1월 1일을 설 명절로 이제 세고 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2월 달에 뭐가 있죠? 김정일이 생일 2월 16일이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세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면서 4월이 있겠죠. 4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이 생일인 4월 15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5월 달 5월 1일 국제 노동자 명절을 이제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5.1절. 그리고 또 가다가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8.15 조국 해방 전쟁 기념일이라고 8월 15일을 국가적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보게 되면 북한이 그 국가를 창건한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 있습니다. 9월 9일. 네, 순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9월 9일이 공화국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또 가면서 뭐가 있어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 있습니다. 네, 노동자, 농민, 지식인 망치와 낫과 붓을 그 색에서 당 마크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이 있고요. 그리고 8번째 뭐가 있어요? 북한의 헌법절이라고 12월 27일 북한의 모든 법들을 규정한 헌법절이 이제 국가적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8개 국가적 명절을 세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설날 1월 1일,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 4월 15일 김일성이 생일, 그리고 5월 1일 세계 근로자 명절, 그리고 뭡니까? 8월 15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세고 있고요. 그리고 9월 9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그리고 12월 27일 헌법절, 이렇게 8가지 국가적 명절을 이제 가르고 있죠. 이렇게 명절을 세고 있고요. 민속 명절도 또 4대 민속 명절이라고 세고 있습니다. 4대 민속 명절이 또 뭐가 들어갈까요? 4대 민속 명절에는 그 1월 1일을 음력으로 1월 1일을 민속 명절로 세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음력으로 5월 5일을 단오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민속 놀이도 진행을 하고 다양한 놀이와 축제들을 진행을 했던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단오 명절을 북한에서는 민속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추석 명절이 있겠죠? 네, 추석 명절은 또 역시 음력으로 8월 15일을 추석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빠진 것이 한식이 빠졌네요. 한식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4월 6일
4월 5일과 6일을 걸쳐서 부모님들이 산소에 가서 그 온 겨울 내내,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그 막 눈에 비에 막 흙이 막 흩어내리고 이런 묘지를 다시 정리해주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제를 지내는 한식도 민속명절이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4대 민속명절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음력 1월 1일을 민속명절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6일을 한식으로 지정을 해서 산소에 가서 온 가족이 봄철에 올라가서 이제 잔디도 입히고 그 부모님들 산소나 그 조상 산소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한 해 일을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원하고 내려오는 한식을 민속명절로 했고요. 민속명절로 했고요. 그리고 음력으로 5월 5일을 또 단오명절이라고, 그날은 또 쑥떡을 먹어야 1년 동안 여름도 안 타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민속명절 음력 단오명절에는 꼭 쑥떡을 해 먹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리고 다양한 그 단오명절에 그 한복을 입고 꽹과리를 치면서 공원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놀이도 많이 해요. 그리고 윷놀이, 그리고 뭐 장구도 치고 춤도 추고 다양한 민속놀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월 15일 그 음력으로 8월 15일이겠죠. 음력으로 8월 15일을 또 추석으로 산에 올라가서 조상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가을 풀이 자란 걸 뽑아도 주고 잔디를 다시 한번 정리도 해주고, 북한에는 그 지금은 아마도 그 화장하는 그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전에는 산소에 올라가서 다 묘소에 올라가서 부모님들 그나 조상들 묘소에 올라가서 다 풀을 뽑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산소에서 제를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내려오는 것이 북한의 그 문화의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도 아직까지 그 산소의 묘소에 올라가서 그 풀도 뽑아주고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 그 시골에 가게 되면 아직도 그런 산소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화장도 하는 문화도 있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민속 명절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그 8월 15일이면 추석 명절로 크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력 1월 1일도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또 음력 대보름도 하고 있죠. 음력 대보름도 크게 그 세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국에는 단오 명절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비교가 됐고, 한식도 여기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식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남과 북의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이런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민족인 것만큼 명절을 민속명절로 봤을 때 조금 한국과 북한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북한에서는 2월 16일과 4월 15일,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세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또 이렇게 됐냐면 김일성이 생일을 1974년도 이때부터 최대의 명절로 정해놓고 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을 나는 게, 제가 74년도에 이민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학을 탁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김일성이 생일이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학용품들과 뭘 다 내줬어요. 하여간 간식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민족 최대 명절로 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일성이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는 영생탑을 세워놓고 자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이까지 함께 이제는 kumsu산 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 그대로 안치를 해놓고 그리고 그 영생탑까지 세웠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영생탑까지 세워놓고 지금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그 어르신들이나 지난 세대 그리고 실제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거예요. 과연 북한 주민들은 왜 저런 걸 해놓고 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살아보면 북한에서만의 그 체제 속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체제 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살아보니까 참 이것이 정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숨막힌 곳에서 살고 있고 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도 많이 힘들고 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북한에서는 코로나라는 말보다도 특별한 그 감기나 기관지 폐렴, 결핵 같은 병이 돌아서 참 힘들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세계적인 그 인터넷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의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체제에서 살아본 저희들만이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북한의 민속명절과 남한의 민속명절의 다른 점, 차이점들에 대한 것을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